배우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팬들이 고 배우 이선균을 언급하며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입을 모았다. 3일 한 매체는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지목돼 지난해 12월 26일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며칠 동안 강경준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졌습니다. 수백 통의 기자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고 인터뷰 요청과 언론의 압박으로 인해 강경준은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많은 기자들이 강경준의 집을 포위하면서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고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출동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강경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강경준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선균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추측과 댓글은 강경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고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강경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강경준의 친구들은 강경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강경준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악몽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준은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강경준과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와 언론에 강경준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경준의 아내와 자녀의 삶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선균의 아내와 강경준 사이의 통화라고 주장되는 녹음 파일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녹음에서 이선균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남편 이선균도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는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했고 그 결과가 저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강경준로 추정되는 목소리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요. 당신은 강해져야 해요. 진실과 마주해야 해요. 제 남편처럼 절망적인 선택을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무죄라면 자신을 위해 싸우세요.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나요? 믿음을 유지하세요. 도전에 맞서세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제 남편은 그럴 수 없었고 절망적인 선택을 했어요. 저는 당신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사건의 긴장감과 혼란 속에서 소셜미디어 상에 강경준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강경준을 고소한 여성이 이선균을 협박한 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준에 대한 더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즉시 대중의 관심을 끌며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분석한 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진들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선균을 협박한 그룹과 강경준을 고소한 여성이 동일한 조직이나 이해 관계 그룹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두 그룹 사이의 만남과 그들이 사회적 이벤트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으로 하여금 이러한 협박과 고소 뒤에 있는 진짜 성격과 동기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준과 그의 아내 장신영은 나란히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을 중단했다. 강경준과 장신영은 나란히 SNS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강경준은 공교롭게도 피소 이튿날인 지난달 27일을 끝으로
SNS 활동을 중단했고 장신영도 같은 달 20일 올린 손녀의 사진이 마지막 근황이다. 강경준의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옮겨 살기로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강경준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측에서도 B의 자녀가 학교를 잠시 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선균의 가족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된다. 이번이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닐 것이다. 배우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나 채 발견된 뒤 그간 이 씨를 소재로 한 보도 흐름을 지켜본 한 기자가 말했다. 피의 사실 공표부터 일방적 인격살인, 사생활 침해, 폭로에 이르기까지 언론이 쏟아낸 보도, 양상에 대한 비판은 처음이 아니다. 이 씨 출발 이후 언론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보도를 일제히 내고 있다. 포털 뉴스 검색 결과를 보면 이 씨 출발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를 키워드로 한 보도가 3일 현재 412건에 이른다. 관련 취재 경험이 있는 기자들은 출발 이후 언론이 또다시 화살 돌리기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이 씨 생전 언론은 수사기관의 정보 흘리기에 호응하고 공영방송 유튜버연 예매체를 가리지 않고 사생활 침해에 나섰다. 문제를 알면서도 반복하는 원인은 수익으로 모인다. 1차 문제는 경찰이 이 씨 상대로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도 전에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다. 경기신문이 10월 19일 인천시경 관계자를 익명 인용해 L씨 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를 받는다는 첫 보도를 냈다. 보도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어 언론을 통해 이 씨가 특정됐다. 기자들은 다른 사안과 비교해도 첫 보도 시기와 내용이 문제라고 말한다. 사건 취재의 일선에 있던 일간지 A기자는 첫 보도는 기본 포맷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성실하게 작성된 기사라고 느꼈다며 보도 대상이 유명인인지와 무관하게 기사엔 그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혐의와 때와 장소, 법이 정의하는 죄목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기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사 단계에서 독자적 확인 취재 없이 보도한 점이 문제라고 했다. A기자나 그가 속한 일간지는 이 씨 수사 관련 보도에 공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취재 지시나 인원 배치가 적었다. 수사기관이 첫 원인 제공자로 꼽힌다. 6년여간 경찰팀에서 취재한 경험이 있는 B기자는 과거 경찰청에서 기자들이 내사 단계인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경찰청 관계자들이 입건 전 조사 중이라 곤란하다며 조심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경찰의 태도가 너무 달랐다고 했다. B 기자는 정부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마약 관련 수사에서 이런 행태가 두드러지는 것 같다며 첫 보도한 언론이 공인도 아닌 배우를 상대로 한 주장에 경찰조차 확인하지 못한 단계에서 기사화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폭로까지 뒤섞였다. 이번 사건은 공영방송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에 가세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KBS는 11월 24일 이 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둘 사이 관계를 추정하는 보도를 냈다. 같은 달 초 이 씨의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됐던 터다. 극우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의 사생활 침해성 폭로 내용을 각종 언론사가 받아쓰기도 했다. 종합매체에서 문화연예 부문을 주로 취재한 전직 기자 C씨는 연예인과 마약류를 소재로 한 인권 침해 보도는 반복돼 왔지만 이번 사건이 두드러지는 건 KBS까지 동조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대중이 연예 매체에 갖는 신뢰는 매우 낮고 연예 뉴스는 일종의 유희 수단으로 여겨진다며 반면 공영방송이 자사 정규 뉴스 시간을 할애해 사인 간 관계를 추정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매체 파워로 정보에 공신력을 더하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